크게 세 가지, 작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출발이야. 뭐냐면, 모든과 어떤에 대한 얘기부터. 모든과 어떤. 요 두 가지 얘기부터 해보자. 요게 여러분들 책에 41쪽에 유형 7번 쪽에 나와 있는 거거든. 자,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전체 다야. 전체 다.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야. 즉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자. 확인됩니까? 그리고 어떤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적어도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과 어떤의 요 두 가지 개념을 말로 풀면 모든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은 적어도 하나를 얘기한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의 예를 들어볼 거야. 전체 집합을 이렇게 써볼게. 확인돼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지금부터 모든 x라고 한번 써볼 거야. 여기서 말하는 x는 전체 집합의 원소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모든 x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 2, 3, 4 모두를 얘기해. 모두. 확인돼요? 그러면 어떤 x라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 2, 3, 4 중 적어도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확인되니? 즉 다시 말하면 1만 있어도 되겠지? 1, 2가 다 있어도 돼. 1, 2, 3이 있어도 돼. 혹은 1, 2, 3, 4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정말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모든은 전체, 어떤은 적어도 하나다. 요 두 가지 의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되니?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말이 이렇게 돼. 우리가 모든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지. 모든. 요거는 우리가 조금 외워줘야 돼. 모든 자체를 우리가 지금부터 부정할 거야. 모든을 부정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그냥 적어도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적어도 하나. 반대로 적어도 하나를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웃겨. 모든 거, 전체 다를 얘기한다 그랬지? 그걸 부정하면 전체 다가 아닌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해? 아무것도 없는 걸 생각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전체 다를 가리키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란 말이지. 즉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 전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전체가 아니다는 전체 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이 쉬워져.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의 반대말은 당연히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되겠지. 그래서 요 얘기까지만 같이 기억을 해놓으면 모든 거 어떤에 대한 내용은 끝이야. 확인되니?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책에다가 여기 보면은 유형 7번인데 있지? 여기든 노트든 요거 세 줄만 적어놔. 요거 세 줄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야. 지금 적어놓고 다 적으면 7번 문제를 같이 보고 갈 거야. 일단 적어봐. 그래서 지금 적어놓는 그 세 줄의 문장은 외워놔야 된다. 이거 되게 까먹기도 쉽고 헷갈리기도 쉽거든. 의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시험 전까지 계속. 다 적었어? 아직이야? 그거 세 줄 적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형이 다 적었어? 주희야 이거 안 적어도 돼? 요거 세 줄만 적어. 자, 다 적으신 분은 지금 7번 문제를 한번 읽어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고 갈 거야.
자, 7번 문제를 보면 전체집합 U는 조건제시법으로 써져 있거든. X바 X제곱이 2보다 작다. 그때 X는 정수다 라고 나와 있어. 확인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전체집합 U를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들을 다 찾아볼 거야. 원소의 모양은 X지. 근데 그 X에 대한 조건이 제곱을 한 게 2보다 미만이어야 된대. 그리고 X는 무조건 정수만 가능할 거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 되겠지? 이렇게 세 개를 원소로 가지는 게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라고 써져 있냐면 X라고 부르는 하나의 미지수의 값은 전체 집합 U의 원소다라고 나와 있어. 다시 말하면 이 X는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1번부터 맞는 말, 틀린 말을 분석하라는 얘기지. 자, 1번을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X에 대하여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모든 숫자 마이너스 1, 0, 1 세 개 다를 얘기하는 거야. 세 개 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야. 만족하니? 안 하지? 왜? 0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발레가 0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보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X에 대하여 X의 제곱이 X다를 만족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X라는 말은 곧 무슨 뜻이야? 이것들 중에 적어도 하나가, 즉 하나가 돼도 되고 둘이 돼도 되고 전체 다가 돼도 되고 그것들이 요 조건을 만족한대.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풀으라는 얘기지? 풀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가 0이 될 거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0하고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적어도 하나가 여기에 있기만 하면 되지? 지금 몇 개가 보여? 두 개가 보이지?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어떤이 아니라 모든이었다면 틀린 말이 되겠지? 자, 말을 바꿔봐.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에서 볼 거야. 1번에 모든 X 대신에 어떤 X다라고 했잖아? 그럼 맞는 말이 될까, 틀린 말이 될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모든과 어떤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만 하면 된다. 간단하지?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얘기야. 그래서 모든과 어떤 두 가지 단어의 뜻과 그것들이 부정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 요거를 동시에 같이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된다. 확인됐니? 자,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 하나 더 보고 갈 거거든? 어디 볼 거냐면 뒤로 한참 넘어가 봐. 45쪽 보시면 돼요. 그래서 45쪽에 33번 문제가 나와 있어. 얘도 한번 해보고 갈 거야. 자, 33번 문제 지금 문제 읽어보면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고 X라는 의미의 미지수가 전체 집합 U의 원소일 때 다음 보기 중 참인 것만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기억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떤 X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떤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이 X는 5개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 중에 적어도 하나, 최소 하나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린 이 부등식을 일단 풀어서 해를 찾아줘야 되겠네? 자, 부등식을 풀어볼까? 그럼 어떻게 돼? X가 0과 1 사이가 되겠지?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X들 중에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하나도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지? 맞아? 하나도 만족이 안 되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확인되죠? 자, 그럼 니은도 가보자. 니은에 나와 있는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이번에는 절대값 X가 X보다 이상이다.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번에는 모든이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다 대입해봐도 상관없겠지?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해봐. 성립해, 안 해? 2가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다. 맞는 말이잖아. 마이너스를 마찬가지겠지? 0 같으니까 마찬가지. 1도 같고 2도 같고. 모두 다 만족하지? 그럼 이건 맞는 말이야. 모든 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 디귿. 이번에 나와 있는 디귿에서는
똑같이 모든 x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x에다가 플러스 1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라 그랬지? 그럼 우린 또 마찬가지로 얘를 풀어서 x의 범위 찾아줘야 되지? x의 범위 풀면 어떻게 나오니? 여러분들이 풀어봐.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모든이잖아? 하나도 빠지면 안 돼. 모든 애들이 다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인 거 맞아? 그럼 얘도 맞는 말이지. 확인됐습니까? 자, 마지막 리을.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가 이번에는 x-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x니까 하나라도 만족이 되면 돼. 이 조건을 또 풀어보면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보다 크다 되는 거지. 하나라도 2보다 큰 게 있어? 없지?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것 모든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지? 이거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질문 받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모든 거 어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한참 좀 넘어갈 거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48쪽하고 4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일부를 가져올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얘기들을 해보게 될 거야. 자,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이 내용은 진짜 미안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돼. 일단 용어 자체를 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자, 어떻게 써볼 거냐면 이렇게 써줄 테니까 선생님이 적어주는 그대로 외워. 알겠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명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하나의 명제가 존재를 할 때 그 명제가 참이 될 때 우리는 이 명제를 진리집합화 시키잖아?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가 성립하게 되지. 확인됩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야. 명제가 참이 될 때 이런 집합관계가 성립된다. 확인됐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이때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은 P가 부분집합이지. Q의 부분집합이 되지. 이때 이 P라는 진리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바로 충분조건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Q를 그냥 필요조건이라고 부른다라고 외워버릴 거야. 확인되니? P가 무조건 충분이고 Q가 무조건 필요가 아니라 부분집합이 되는 애 있지. 걔를 충분 포함하는 애 있지. 넓은 범위가 되겠지. 상대적으로 걔가 무조건 필요조건이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추리면 이런 식의 형태를 가져. P가 Q의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될 때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있지. 작은 집합. 걔를 지금부터 우리는 충분조건. 그리고 큰 조건에 해당하는 거 있지. 넓은 범위. 걔를 지금부터 무조건 필요조건. 즉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따졌을 때 부분집합이 되는 애를 충분조건, 포함하는 애를 필요조건. 그래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외워야 돼.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필요조건이 뭐라고? 넓은 애. 충분조건은? 뭐 둘 다 이거면 어떻게 하냐? 그냥 부분집합이네. 조그만해. 라고 생각하면 돼. 벤다이어 글은 그랬을 때 작게 나오는 게 부분집합이니까. 확인되죠? 그래서 요 내용 하나를 외우는 게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제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봐. 말장난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자, 이렇게 써볼게. P이면 Q이다라고 명제를 하나 적었어. 자, 내가 그냥 이렇게 적어놨거든.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 성훈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 왜? 왜 주의야? 화살표 2개 보냈잖아. 그러니까 참. 확인돼요? 즉 이때 우리는 지금부터 P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야.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야 될까? 충분 조건이야. 자, 말을 또 바꿔볼게. P는 Q의 무슨 조건일까? 충분 조건이야.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말을 막 쓰게 될 때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이 있잖아. 이런 거는 다 그냥 무시해버리란 얘기야. 뭐만 보면 되느냐? 뭐뭐는 했을 때 이 뭐뭐는에 해당하는 게 주어에 해당하는 거지. 우리 국어 배우고 있잖아. 주어가 뭔지만 보면 돼. 주어가 뭔지만 보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성훈아, 무슨 조건이야? 주희야, 무슨 조건이야? R이라는 명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땐 못 따지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주어만 봤을 때의 단점이야. 주어랑 이 문자 정도까지는 봐주라는 얘기야.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주어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첫 1단계는 명제 나왔지? 2개의 문자가 다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아, 다 있어. 그럼 그때 주어만 보면 돼. 지금처럼 없잖아? 아, 그럼 조건 애초에 못 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명제를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 거야. 자, P이면 R이다로 만들 거야. 확인됐지? 자, 주희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뭐야? 성훈아, 참이야 거짓이야? 얘네들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맨날 앉아갖고 씩 웃고만 있고 왜 그러는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자신있게 얘기해. 안 들린다니까 니네 소리 저기. 뭐 따질 수가 없지. 화살표 2개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야. 확인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볼게.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따질 수 없어. 왜? 선생님 처음 얘기했지. 명제가 참이 될 때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지, 포함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명제가 참이 되지 않으면 P가 R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야. 확인돼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참인 명제인 상태에서 포함되면 충분, 큰 범위면 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이해되지? 그러면 말을 바꿔봐. 이제는 명제를 얘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었잖아. 근데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 볼게. P는 R에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그냥 내가 얘기를 했어. 위에 거 무시야. 2번째 거 무시하고 그냥 3번째 거 바로 보는 거야. P는 R에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일까? P는 R의 충분 조건이지. P가 충분 조건이지. 다시 말하면 P와 R 사이의 관계를 따졌을 때 P가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P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조건이 나왔을 때.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야. 즉,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이해돼요? 믿어도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개념을 더 추가할 건데 뭘 추가할 거냐? 우리가 명제를 앞에서 보다 보면 명제도 참이었고 역도 참인 거 있었지.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and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 확인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P와 Q가 어떻게 되는 거니? 같은 거지. 맞니? 그러면 우린 여기서부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도 참이 되지. 다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도 참이 되지. 둘 다 참이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이 상황 안에서 우리는 P는 Q의 무슨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얘가 성립하지.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얘가 성립되지. 둘 다가 되는 거지. 이럴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단어 두 개를 붙여서 불러. 충분, 필요 조건 안 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 관계가 둘 다 성립이 될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물론 Q도 마찬가지겠지. Q는 P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확인돼요? 그래서 요 관계 하나 추가로 요 관계 하나 더, 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48쪽에 1, 2, 3번 얘기야. 확인됐니? 48쪽에 1, 2, 3번. 이 내용은 생각보다 헷갈리거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구분하는 게 많이 헷갈려. 근데 우리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부분 집합이라를 충분, 넓은 범위를 필요라고 외워놓고 가면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돼.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줘.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확인돼, 안 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우리는 바로 49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서 갈 거야. 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자, 49번 문제 여러분들이 읽어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자, 문제를 지금 봤더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걸 찾으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누가 부분 집합이 돼야 돼? 그렇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충분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는 요 관계를 만들란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P와 Q에 해당하는 애들을 1번부터 찾으면서 따라가는 거지. 자, 1번 봤더니 X제곱이 1이지. 그럼 X가 뭐란 얘기야? 풀만 1이지.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Q에 해당하는 게 X가 1이야. 자,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Q가 P한테 포함되지. 그럼 1번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확인돼요? 성원이 놓쳤다. 어디서 놓쳤어, 너? 빨리. X제곱이 1이래잖아. X제곱이 1이래잖아. 아,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알아볼라. 자, 두 번째. P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Q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야.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P가 Q에 포함이 되는 게 맞아? 그럼 2번은 정답이네. 바로 나온 것이 그냥.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포함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 하나를 더 볼 건데 뭐 볼 거냐면 4번 한번 볼래? 4번 봤더니 X랑 Y를 더한 게 0이라 그랬지? 맞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X가 그냥 마이너스 Y다라고 해석하면 돼. 하나 이항해서. 확인돼요? 그러면 Q에는 X가 0, 쉼표 돼 있지? 쉼표가 AND야. 그리고 Y가 0이야. 둘 다 0이 되라 그랬지? 근데 여기 둘 다 0이 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겠지? 4번은 P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5번에는 별표 하나 쳐놓을래?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5번에 어디다 별표를 치냐면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같은 거. 여기다 별표를 쳐야 돼. 이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같다.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 어떻게 되냐면 X랑 Y랑 같을 수도 있지. 그리고 X랑 마이너스 Y가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걸 같이 꼭 기억을 해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문제 마저 풀어보면 Q에서는 X랑 Y랑 같은 거잖아. 자,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야 이번에? 성훈아, 5번은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야? Q가 P에. 그렇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게 될 것이다. 간단하지 문제 생각보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말뜻만 기억하면 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보자. 50번. 자, 50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 명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일단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니? 그렇지. 그러면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맞아? 자, 두 번째 줄 봤더니 Q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그럼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Q가 아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Q이면 나다리다. 이런 식의 명제가 또 성립이 된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 두 개의 명제가 참이야.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참인 명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 하나의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네. 누구라 그랬어? 대우. 그럼 얘의 대우 명제도 참이 되겠지? 대우 명제 뭐야? 나 P이면 나 Q다. 맞습니까? 얘의 대우 명제도 참이 되겠지? 누가 되는 거야? R이면 나 Q다. 확인되니?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이, 네 개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네 개가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잖아. 몇 번이야? 1번. 확인됩니까? 그냥 그렇게 눈으로 보고 고르는 거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말뜻만 알면 참인 명제로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50번 문제도 한번 해볼까? 51번? 자, 51번 문제.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이라고 나왔지? 그럼 어떻게 포함되는 거야, 이번엔?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려놓겠다. 1, 2, 3, 4, 5번 중에서 섹터별로 A, B 섹터로 구분해서 실제로 맞는 말이네, 맞지 않는 말이네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 항상 옳은 거니까 맞는 말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노? 자, 그럼 골라보자. 1번부터. P, Q의 합집합이 P래. 맞아, 틀려? 맞아? P와 Q의 합집합이 P야? 누구야? Q. 그러니까 틀렸지? 자, 2번. P와 Q의 교집합이 누구야? P지. 그러니까 2번도 틀렸지? 자, 3번. Q에서 차집합 P를 했어. 그럼 뭐가 남아? B 영역이 남아버리지.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 아니지. 3번도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 P와 Q의 여집합에 합집합이 전체라고 나왔어. 이거는 전체가 나왔으니까 우리 전체 집합 하나를 더 그리고 하나의 영역을 더 만들면 되겠죠? 자, 확인해보자. P는 A 영역을 얘기하고 있지. Q의 여집합은 C 영역을 얘기하고 있지. 합치면 전체가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 5번.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P에다가 교집합, Q의 여집합이야.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 드모러는 법칙으로 해석해보자. 이거 뭐 돼? P, 차집합, Q지? 그럼 P에서 PQ의 교집합, P를 제외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공집합 되는 거 맞잖아.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그냥 찾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추가됐다 뿐이지 앞에서 문제 풀던 방법 그대로 다 가져와도 상관없다. 확인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얘기,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 나 믿어도 되지? 여기까지 간단하지? 이제부터 어려운 거 시작. 그러면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뭘 배우게 될 거냐면 증명법에 대한 걸 배울 거야. 증명법. 이게 보통 분당에서랑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로 많이 나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있지. 수행평가 과제로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증명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는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확실히 수행평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 이 증명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거나 하지. 그러면 빈칸에 빵꾸를 뚫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런 거 고르는 문제로 또 많이 나와. 그래서 증명법 자체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교과 과정,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쭉 가는 동안에 배우게 되는 증명법은 총 5개야.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접 증명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증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류법. 그 다음 네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
잠깐만. 나 기억이 하나 안 나네. 하나 뭐였지? 직접, 간접, 귀류법, 수학적 기능법, 귀류법, 수학적 기능법. 맞아. 야, 미안해. 4개야. 4개를 배우게 될 거야. 확인되니? 이 중에서 이 수학적 기능법 있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원에 가서 배울 거야. 수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귀류법. 이게 지금 수하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그리고 얘도 수하에서 배워. 그럼 얘는 우리가 중등 때 이미 여러 번 해보고 온 거야. 근데 이거도 우리는 수학에서 한 번 더 다뤄. 결국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증명법은 3개란 얘기야. 직접, 간접, 귀류법.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 직접 증명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나 이럴 때 보면은 이런 거 본 적 있었지? 2학년 2학기 때 주로 많이 나오거든? 이등변 삼각형에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지? 그거 왜 똑같냐 하면은 이렇게 반 갈라서 둘이 합동이다 막 하면서 막 그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잖아. 그지?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성질 자체를 바로바로 증명해 나가는 게 직접 증명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냐면 3단 논법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증명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 이거였구나. 3단 논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직접 증명을 직접 확인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확인돼요? 그럼 3단 논법이 뭔지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미 다 배웠을걸? 기억나? 뭐야? 3단 논법이 뭐야? 별 말이 없어, 또. 그냥 이거잖아. 가장 쉬운 예. 나는 사람이야. 사람은 죽어. 고로 나는 죽을 거야. 즉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살인사건, 뭐 강도사건 뭐 이런 거 막 보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이 돼. 그 용의자가 범인인 증거들을 막 모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범인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추리를 하는 기법이 바로 3단 논법이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엄밀히 따지면 직접 증명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얘를 그냥 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도 상관은 없어. 확인되죠? 그래서 이 3단 논법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을 하게 될 거야.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뭐냐면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 P이면 Q이다라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고 쳐보자고. 확인됐죠? 그리고 다시 Q이면 R이다라는 또 다른 명제가 하나 존재를 할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를 우리가 기호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P이면 Q이다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다시 Q이면 R이다는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보자는 얘기야. P가 되면 Q가 될 거야. 근데 Q는 다시 R이 될 거지. 즉 다시 말하면 P가 되면 Q가 되고 Q가 되면 다시 R이 되게 될 거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우리는 새롭게 P이면 R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확인됩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게 3단 논법이야. 하도 뭐 국어 시간을 많이 해와서 우리는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증명하는 방법이 3단 논법. 그러면 이 3단 논법에 대한 게 여러분들 책에 이제 문제로 등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문장을 만들라고 시키진 않아. 그냥 지금처럼 참인 명제들 사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참인 명제를 골라내게끔만 시켜. 그게 바로 여러분들 41쪽에 나와 있는 10번 문제 같은 형태야. 이게 첫 번째 증명법이야. 그래서 10번 문제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같이 한번 가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하나 등장을 했고 얘가 참이다라고 나와 있겠지. 그 다음에 R이면 나 Q다 라는 명제가 나와 있어. 이걸 통해서 새롭게 참인 명제를 만들어내라고 시키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위에 있는 얘를 보면 P이면 Q고 Q이면 R이다로 자연스럽게 Q라는 중간 다리를 통해서 이어졌지.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없지. 우리가 실제 이 명제 자체를 변형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내 맘대로 순서를 막 P이면 Q이다, 마음에 안 들어. Q이면 P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
뭘 이용해야 되느냐? 항상 참인 명제인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변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두 번째 예시를 우리가 대우 명제로 만들면 Q이면 나달이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지지? 맞니? 이렇게 바꿔버렸더니 P면 Q가 되고 Q면 다시 나달이 되지? 새롭게 우리는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P면 Q가 되고 Q면 나달이 되는 이런 명제를 만들어내고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P면 나달이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항상 참인 명제를 골라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문제를 봤더니 P면 나달이다라는 명제가 보기에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알잖아. 이 명제가 참이 되면 이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 되는 걸 알잖아. 그럼 얘의 대우 명제는 있어 없어? R이면 나피다. 있지? 몇 번에 있어? 3번. 걔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게 3단 문법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계속 대우로 바꿔보면서 아, 뭐가 참이 될까, 뭐가 참이 될까 보기랑 하나씩 비교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할 거라는 얘기야. 특별히 어렵지 않다. 확인됐니? 좋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간접 증명법이라고 부르거든? 이거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간접적으로 방법을 밝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주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주희가 되게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근데 말하기가 너무 싫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표현을 쓰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나? 어떻게 하면 돼? 얘기 한번 해봐. 내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되게 예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근데 직접 너 되게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보통? 해본 적이 없냐?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안 하냐? 그럼 바꿔봐.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야. 그래서 되게 부러워. 근데 우리가 보통 너 되게 똑똑해서 부럽다 이런 얘기를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 해본 적 없냐?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학교에서? 그러면 얘를 그러면 어떻게 들어줄까? 이렇게 해보자. 나는 엄마한테 이 물건을 하나 사달라고 하고 싶어. 이걸 하나 사달라고 하고 싶어. 근데 직접 사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니? 난 이 물건을 꼭 가지고 싶어. 엄마한테 꼭 사달라고 하고 싶어. 근데 엄마 나 이거 사줘 하면 혼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막 각종 이유를 대지 않아? 이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지. 난 이게 꼭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엄마 이게 없으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이게 없으면 엄마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엄마 이게 없으면 난 친구들하고 잘 놀지도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돌려서 얘기를 하지. 그 돌려서 얘기하는 게 간접증명이야.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의 명제를 놓고서 명제에다가 우리가 살을 입혀보면 이 명제가 참임을 밝히고 싶어. 근데 이 명제가 참인 걸 밝히는 게 너무 부끄러워. 혹은 너무 어려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얘가 참임을 밝히는 게 아니라 얘가 참인이 되면 대우 명제도 참이 되지. 얘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지. 실제 얘가 아닌 대우 명제를 직접 만들어서 그 대우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밝혀버리는 거야. 직접 밝히는 게 아니라 그거의 대우를 통해서 밝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접 증명이라는 방법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다 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 확인되니?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간접 증명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두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로 접하게 될 때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직접 해봐라 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그냥 실제적으로 앞에서 우리 봤을 때 막 미정계수 정하는 문제 있었지. 대우를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해라 막 하는 거. 그거에서 연장으로 등장을 해. 즉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됐죠? 자, 그래서 실제 나와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또 해보자. 어디를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서 53번이야. 48쪽에 53번. 대우를 이용한 증명. 자, 53번.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n의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다 라고 나와 있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지금부터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처음으로 이제 증명에 대한 얘기를 배웠기 때문에 증명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한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증명해 볼 거야. 그러면 증명하는 방법을 지금 문제에서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사용을 해라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약에 이 증명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그냥 증명하시오에서 끝이 나.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첫 번째, 얘 직접 증명 3단 논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겠어? 3단 논법을 하려면 최소한 참인계 2개는 나와줘야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단 논법은 아니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실제로 이 명제 자체를 그냥 해석해서 증명하는 게 가능하겠어? 진리집합을 만들어서 n제곱이 홀수가 되는 얘들을 다 만들고 n이 홀수가 되는 얘들을 다 만들어서 실제 포함관계를 따져본다는 얘기야. 가능하겠어? 불가능해. 이유는? 너무 많아서. 그렇지. 무한집합이 만들어질 거니까. 내가 만약에 뭐 1, 3, 5, 7, 9 이 정도만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정말로 재수없게 한 뭐 100일 이런 데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는 직접 증명으로도 불가능하다. 확인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얘를 대우명제로 바꿀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럼 대우명제로 바꾸면 일단 가정과 결론을 뭔지를 알아야 역을 만들고 부정까지 하겠지. 가정이 누구야? 얘지. 결론은 여기 나와 있지. 그러면 자리를 바꾸고 부정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 n이 짝수가 되겠죠. 홀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즉 n이 짝수이면 n의 제곱도 뭐가 되는 거야? 짝수다. 이렇게 대우명제가 새롭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확인되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증명을 시작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면서 앞으로 알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짝수라는 숫자와 홀수라는 숫자, 두 가지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일반적인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할 때 짝수와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짝수는 2k, 그리고 뒤쪽에 조건을 붙여. 단 k는 자연수라고. 그러면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7, 8, 9 들어가겠지? 거기 들어가서 직접 곱하면 2, 4, 6, 8, 10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홀수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2k에서 빼기 1을 하는 형태로 써. 그리고 단 k는 마찬가지로 자연수로 이렇게. 확인됩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홀수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 2k 플러스 1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 k는 0 이상이 되는 정수다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을 해줘요. 왜냐면 k가 0이 돼버리면 1이 되잖아. 그래서 홀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같이 좀 기억을 해줘야 돼. 확인되니? 왜 이래? 아까부터 왜 뭐가 문제인데? 왜 말을 해? 왜? 나 뭐 묻었어? 그러면 왜? 뭐 콧물이 막 줄줄 흐르냐? 코딱지 묻었어 어디? 근데 왜? 뭐 글씨가 이상해? 어디 뭐 잘못 썼어? 왜? 근데 어? 못 들었어. 어? 말해줘. 궁금하잖아. 왜? 뭐가 재밌어? 뭐 아까 이쁘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그거 한마디에 지금 설레갖고 이러는 거냐? 그럼 뭐 왜? 뭐야? 변태 같아! 하지마! 정신 차려. 야, 이거 어려워. 대우를 이용하면 어려워. 잘 봐야 돼. 3단 논법까지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대우를 이용한 건 좀 어려워.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짝수와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n이 짝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앞으로는 이걸 짝수를 한글로 이해할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의 형태의 숫자를 가진다라고 받아들여줘야 돼. 확인되니? 그래서 증명 방법은 되게 단순해. 어떻게 하냐? n이 2k 그리고 단 k는 자연수. 그냥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거라 하자. 가정을 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 n제곱이 짝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지. n제곱을 직접 만들면 돼. 그럼 n제곱은 뭐야? 4k의 제곱이 되겠지. 다시 쓰면 2 곱하기 2k의 제곱이 되겠지. 이 숫자 무슨 숫자야? 2가 곱해졌잖아.
2의 배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K에 뭐가 들어가든 2 곱하기 2K제곱은 무조건 짝수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n이 짝수기만 하면 n제곱은 무조건 짝수가 되겠지. 그러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확인됩니까? 즉 대우가 참이 됐어. 그럼 당연히 원래 명제도 뭐가 되겠어?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명제에서 왜 굳이 이런 방법인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을 진행을 해봤냐면 n제곱이 홀수잖아?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대로 쓰면은 n의 제곱을 뭐라고 쓰게 될 거야? 뭐 2k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러면 n이 뭐가 돼? 풀마 루트 2k 마이너스 1이 되지. 이 상태에서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증명을 하래. 숫자 대입해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맞지? 그러면 증명이라는 게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간접 증명,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골라가면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다. 이해되냐 안 되니? 그러면 실제로 얘는 문제를 하나만 더 보고 갈 거거든? 뒤로 한번 넘겨볼래? 그래서 52쪽 한번 봐봐. 지금 우리 책에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직접 증명하는 문제들이 나왔거든?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지금 문제 보면은 전부 다 뭐야? 빈칸 메꾸기 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 이 빈칸 메꾸기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증명하는 방법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위아래 문장을 보고 그냥 올바른 거 골라서 써넣기만 하면 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 자, 72번 문제 보잖아? 그러면 문제를 쭉 읽어보면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라 그랬지. 그럼 우리가 3의 배수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지금 짝수는 2k, 홀수는 2k-1로 쓴다 그랬잖아. 마찬가지 방법으로 3의 배수는 어떻게 쓰면 될까? 3의 배수 3k 그리고 k는 1 이상인 자연수. 이 정도로 쓰면 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73번 문제도 한번 볼까? 자, 보면은 명제 x랑 y를 곱한 게 짝수면 x, y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는 x랑 y를 곱한 게 짝수지. 이 상태면 x가 짝인지 홀인지 y가 짝인지 홀인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면 x가 짝일 때 y가 홀일 때 혹은 x가 짝일 때 y가 짝일 때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즉 직접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복잡하겠지. 네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반대로 가자는 얘기지. 대우 명제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대우 명제를 만들면 x, y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얘가 이제 부정이 될 거니까 x, y 모두 홀수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x랑 y를 곱한 게 홀수다. 이렇게 증명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x랑 y가 모두 홀수란 걸 알았으니까 여기 x랑 y가 모두 뭐 x는 2a-1 y는 2b-1 이렇게 놓고 두 개를 곱한 값이 실제로 홀수가 되는지 짝수가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자. 얘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으로 가자. 귀류법이야. 얘는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외워야 돼. 수행평가로 자주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거야. 얘가 자주 나와. 이 귀류법 하는 방법을. 자, 귀류법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 내가 만약에 명제 P2면 Q2다.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밝히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직접 P가 Q에 포함되는지 혹은 간접 대우를 이용해서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아. 그럴 때 쓰는 방법이야. 어떻게 하게 되냐면 P면 Q이다라는 명제 있지? 얘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버려. 확인되니? 참이라고 가정을 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P2면 not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이 될까 거짓이 될까?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위에 게 참이면 밑에 거는. 그러니까 이거야. 나는 키가 180이다. 이게 참이야. 그러면
나는 키가 180이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거잖아. 실제 명제가 참이면 결론을 부정해버리면 거짓이 되겠지? 즉 이렇게 된 명제를 만들었을 때 이거가 거짓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모순임을 밝히는 거야. 이게 규律법이야. 자, 내가 얘가 현재 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참이라고 가정을 해. 그럼 얘는 당연히 뻥이겠지. 맞아? 그러면 얘가 거짓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반드시 참이면 뒤에 건 무조건 거짓이 되겠지. 확인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싹 지워. P면 Q이다.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야. 나보고 밝히래. 그러면 P면 나 Q를 만들어. 그럼 얘가 만약에 뻥이잖아? 위에 게 참이 되겠지. 얘가 참이면 위에 게 거짓말이 되겠지. 다시 말하면 얘가 뻥인지만 밝히면 돼. 뻥이 되는 얘만 찾으면 돼. 즉 거짓. 다시 말하면 애초에 성립이 안 되면 위에 건 무조건 맞는 말이 되겠지. 밑에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개소리가 돼버리면 위에 거는 참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순임을 밝혀보는 거야. 밑에 걸 만든 다음에.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규律법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규律법이고. 그랬을 때 이 규律법이라는 얘는 주로 우리가 어떤 때 쓰냐면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으로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규律법으로 많이 증명을 해. 즉 집합간의 포항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규律법을 쓰면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식의 예가 있어. 루트 2는 무리수다 라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 확인됩니까? 자, 이거 우리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루트 2 무리수 맞아? 정확히 3학년 1학기 때 배웠잖아. 무리수라고. 맞지? 루트를 사용한 숫자들 무리수. 안에가 제곱수가 아니니까 루트가 안 벗겨지니까 무리수. 근데 무리수라고만 배웠지 왜 무리수인지는 안 배웠지? 그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얘를 직접 증명이나 간접 증명을 하려면 가정과 결론이라는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지. 지금 여러분들이 딱 봐봐. 가정과 결론이 보여? 왜 안 보여? 루트 2가 존재한다. 가정. 무리수다. 결론. 그럼 루트 2가 무리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루트 2가 무리수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외워서 알고 있는 거지 왜인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럴 때 쓰는 게 규律법이야. 확인됩니까? 그럼 자, 우리는 얘를 지금부터 확인해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루트 2는 무리수다. 가정과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우리는 이 결론을 어떻게 할 거야? 부정할 거지. 다시 말하면 루트 2가 유리수다라는 명제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거야. 이런 명제가 존재한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참이면 위에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겠지. 맞죠? 근데 얘를 참이라고 내가 가정을 했거든? 근데 이게 참이게 뻥이 됐어. 그러면 위에 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얘를 참이라고 가정했지? 근데 이게 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그러면 실제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겠지. 그럼 위에 건 뭐가 돼? 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확인됐니? 그래서 우리는 얘를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루트 2라는 숫자를 유리수의 형태인 a분의 b로 적을 수가 있어. 그리고 조건을 붙이겠지. 유리수가 된다라는 조건은 분모가 절대로 0이 되지 않을 거고 a와 b는 서로소일 거고 다시 a와 b는 정수라는 조건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을 지금부터 제곱할 거야. 확인되니? 그럼 양변을 제곱해보자. 어떻게 나오지? 2가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b의 제곱을 뭐라고 쓸 수가 있어? 2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b를 제곱한 게 2의 배수지. 지금 2가 곱해졌으니까. 그럼 b도 뭐가 되겠니? 2의 배수가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b 어차피 정수잖아.
2의 배수 2K다라고 적을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B가 2의 배수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도 돼, 안 돼? 되지?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 4K의 제곱이 2A의 제곱이 돼버리지. 그러면 A의 제곱이 뭐가 되겠니? 2K의 제곱이 돼버리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A를 제곱한 게 2의 배수지.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또 2의 배수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쓸 수 있어. 루트 2가 A분의 B였는데 A가 2L이고 B가 2K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뭐야? 2의 배수지. 분자도 2의 배수지. 분명히 분자와 분모는 서로소잖아. 약분이 안 되는 숫자잖아. 근데 둘 다 2의 배수면 약분이 돼, 안 돼? 되지. 다시 말하면 A와 B가 서로소라고 말을 했었던 정의의 모순이 돼버리지. 즉 서로소의 모순이 되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성립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이 말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말, 거짓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해놨던 게 문제가 생긴 거지. 즉 뭐야?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봤었던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해놨던 게 거짓이 돼버린다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2는 뭐가 되는 거야? 무리수가 돼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귀류법을 증명하는 논리를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요거는 따로 책에다가 밑줄 좀 쳐놓고 가자. 귀류법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책에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결론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모순임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귀류법이야. 이걸 증명해내는 거야. 즉 결론 자체를 부정해서 새롭게 만든 명제가 여기 있지. 결론에 나와 있는 무리수라는 부분을 부정해서 새롭게 만든 명제잖아. 대우가 아니라 결론만 부정한 거야. 그걸 실제로 모순이 되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과정이 바로 귀류법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귀류법이 어렵고 수행평가로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봐봐. 유리수라고 가정해놓고 나면은 이 유리수의 실제적인 뜻들 보이지? 정의해놨던 거에서 나와 있는 것들. 이 중에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 즉 이 뜻을 모르면 증명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지식들을 계속해서 써먹어. 그래서 귀류법이 어려워.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면서 가줘야 돼. 아시겠어요? 이 지금 선생님이 증명한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54번 문제야. 이게 54번에 나와 있는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문제 보이지?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참임을 증명하시오. 그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게 우리는 귀류법이다. 그리고 실제 귀류법 문제는 마찬가지로 52쪽을 보면은 유형 16번에 딱 74번, 75번 문제처럼 그냥 단순 증명에 대한 얘기들로만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 마찬가지로 위아래 문장을 보고 비교하는 거거든. 근데 귀류법은 위아래 문장을 보고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왜냐면 이 모순이라는 걸 밝혀내려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보되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보이거나 잘 안 되잖아? 귀류법 문제는 다 질문하면서 확인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74번하고 75번은 직접 한번 풀어보고 제발 부탁이니 안 되는 거 꼭 질문해라. 다음 시간에. 알겠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얘기했어.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모든과 어떤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얘기했지. 그거 그냥 단순하게 요약 정리해서 외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조건이 뭔지 충분조건이 뭔지 아예 그냥 못을 박아서 외우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증명법인데 3단 문법. 이건 너무 쉬워서 말도 안 나올 거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 사실 이거는 아직 우리 성남 안에서 시험 보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사용하시오라고 아마 못을 박아줄 거야. 그러면 그냥 보고 대우 명제 만들어서 참이다, 거짓이다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문제가 되는 건 기록법이야. 수행평가 과제로 나올 거야. 여러분들한테 직접 쓰라고 시킬 거라고. 혹은 문제 빈칸 뚫어놓고 메꾸라고 시키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좀 공들여서 천천히 한번 따져봐라. 하는 순서를 지금 요약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록법을 하는 방법은 일단 기존에 있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난 몰라. 그러니까 결론을 찾아서 부정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걔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상태로 우리는 차곡차곡 식을 써내려 가면서 이 말이 모순을 일으키는 무언가에 대한 내용을 찾아줘야 돼. 모순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원래 있던 명제가 거짓말이야 라고 가는 거야.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명제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밝히고 싶었던 그 명제가 참이 될 거야 라는 논리로 접근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공들여서 확인 좀 해봐라.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숙제는 아까 예고한 대로 52쪽까지가 딱 그 내용이거든. 52쪽까지 숙제를 할 건데 49쪽을 보면 유형 17, 18, 19, 20번은 아직 손도 안 댔어.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요거는 다 생략이다. 이번 숙제에서 빼.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얘기할 거니까 오늘 얘기한 것들 잘 기억해서 문제들 좀 풀어가지고 와.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시간 넉넉하게 잡아놓고 딱 그거 4개만 할 거야. 근데 그 4개가 양이 진짜 많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 공들여서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는 집중해서 문제 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